안녕하세요. 혹시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며느리로서, 시어머니로서 서로를 이해하지 못해 답답했던 경험이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69살 이정희 어머니입니다. 30년 전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서 아들 하나 키워내신 분이에요. 그 아들이 결혼을 하고 손주까지 낳아주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드디어 대를 이었구나. 이제 며느리와 함께 화목한 가정을 꾸려갈 수 있겠구나 생각하셨을 겁니다. 정희 어머니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세요. 왜냐하면 아들 가족을 위해 정성스럽게 반찬을 만들어야 하거든요. 아들이 좋아하는 된장찌개, 며느리가 좋아한다고 했던 나물 반찬들, 그리고 무엇보다 손주 우진이가 학교에서 먹을 간식까지요. 우진아, 할머니가 만든 김밥 맛있게 먹어. 8살 우진이는 할머니가 새벽부터 만들어주신 김밥을 받아들고 활짝 웃어요. 이럴 때가 정희 어머니에게는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손주의 밝은 미소만 봐도 하루 종일 피곤함이 다 사라지거든요. 그런데 말이에요. 며느리 수진 씨는 좀 달랐어요. 처음엔 정말 고마워했거든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제가 아직 서툴러서 이렇게 챙겨주시니까 너무 든든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나서부터요. 수진 씨는 점점 정희 어머니의 세심한 보살핌을 부담스러워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정희 어머니가 평소처럼 우진이 간식을 준비해서 냉장고에 넣어뒀는데 수진 씨가 살짝 인상을 찌푸리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우진이 간식은 제가 준비할게요. 요즘 아이들은 취향이 까다로워서요. 정희 어머니는 순간 당황했지만 며느리 말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요즘 아이들은 정말 까다롭잖아요. 자신이 너무 오지랖이 넓었나 싶어서 미안한 마음까지 들었고요. 그래, 그럼 수진이 내가 해줘. 할머니는 너무 구식이구나. 하지만 수진 씨의 불편함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정희 어머니가 냉장고를 열 때마다, 반찬을 만들 때마다, 손주와 놀아줄 때마다 미묘한 표정을 지었거든요. 마치 자신의 영역이 침범당한다는 듯한 표정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정희 어머니는 깜짝 놀랄 일을 목격했습니다. 우진이가 학교에서 돌아와서 배가 고프다고 하니까 수진 씨가 냉장고를 열더니 정희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만들어 놓은 동그랑땡을 꺼내서 우진이에게 주는 거예요. 자, 우진아. 엄마가 만든 동그랑땡 먹어. 우진이는 맛있게 먹으면서도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이거 할머니가 만든 거 아니야? 할머니가 어제 만드는 거 봤는데? 그때 수진 씨는 화난 표정으로 우진이를 쳐다보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 있죠? 우진아, 엄마가 만든 거라고 했잖아. 할머니는 이제 나이가 많으셔서 요리하기 힘드시거든. 우진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정희 어머니는 그 장면을 보고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자신이 만든 음식을 며느리가 자기가 만든 것처럼 아이에게 말하다니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때까지도 정희 어머니는 참았습니다. 혹시 며느리가 아이 앞에서 체면을 지키려고 한 말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젊은 엄마들은 다 그런 거라고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며칠 뒤 정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진이가 학교에서 돌아와서 가방을 정리하다가 할머니께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할머니, 엄마가 아빠한테 이상한 말 하던데? 무슨 말? 할머니가 우리 간식 훔쳐 먹는다고. 정희 어머니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훔쳐 먹는다고? 자신이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우진이 주려고 한 간식을 자신이 훔쳐 먹는다고 말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우진아, 정말로 엄마가 그런 말을 했니? 응, 엄마가 아빠한테 전화로 엄마 또 우진이 간식 몰래 먹더라고 했어. 나 들리는 줄 모르고. 그 순간 정희 어머니는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어요. 30년 넘게 혼자서 아들을 키우면서도 한 번도 남의 것을 탐낸 적이 없는데 며느리가 자신을 도둑 취급한다니요. 더군다나 자신이 손주를 위해 만든 간식을 자신이 훔쳐먹는다고 말하다니. 이게 말이 되나요? 하지만 정희 어머니는 우진이 앞에서 어른들의 갈등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담담하게 웃으며 우진이에게 말했어요. 그럴 리가 없을 거야. 우진이가 잘못 들었을 거야. 하지만 그날 밤 정희 어머니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과연 며느리가 정말로 그런 말을 했을까? 설마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까?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시죠? 아무리 잘해줘도 오해받을 때 말이에요. 특히 가족 간에 그런 일이 생기면 더욱 마음이 아프잖아요. 정희 어머니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우진이가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가져왔거든요. 할머니, 엄마가 또 그런 말 했어. 무슨 말? 할머니가 냉장고를 자기 집처럼 뒤진다고. 그리고 아빠한테 진짜 도둑 같다고 했어. 도둑 같다고요? 정희 어머니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자신이 평생 살면서 가장 듣기 싫었던 말이 바로 도둑이라는 말이었거든요. 정희 어머니는 어릴 때부터 정직하게 살라고 배웠어요. 남의 것은 절대 탐내지 말라고, 설령 굶어도 정직하게 살라고요. 그렇게 평생을 살아왔는데 며느리가 자신을 도둑이라고 부른다니. 그날부터 정희 어머니는 냉장고를 열기가 무서워졌습니다. 혹시 또 며느리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는 건 아닐까? 혹시 또 도둑질한다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 아들에게 말하고 싶었지만 며느리와 아들 사이를 갈라놓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혼자 참기로 했어요. 언젠가는 며느리도 자신의 진심을 알아줄 거라고 믿으면서 말이죠. 하지만 정희 어머니는 몰랐어요. 이 모든 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말이에요. 곧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요. 정희 어머니가 앞으로 어떤 일을 겪게 될까요? 과연 며느리의 진짜 속마음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가족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더욱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집니다. 정희 어머니가 며느리로부터 도둑이라는 말을 들었다는 사실,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하지만 정희 어머니는 그래도 참았어요. 혹시 우진이가 잘못 들었을 수도 있고, 며느리가 스트레스 받아서 한 말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 정희 어머니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며느리 수진 씨의 행동은 점점 더 이상해졌어요. 어느 날 정희 어머니가 평소처럼 새벽에 일어나서 반찬을 만들고 있는데 수진 씨가 부엌에 나왔어요. 평소라면 어머니, 일찍 일어나셨네요. 고생하세요라고 인사를 했을 텐데 그날은 달랐어요. 수진 씨는 정희 어머니가 하는 일을 유심히 지켜보더니 냉장고를 열어서 뭔가를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마치 뭔가 없어진 게 있는지 체크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어머니, 혹시 어제 제가 사다 놓은 요구르트 보셨어요? 정희 어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요구르트를 왜 물어보는 걸까요? 아니, 못 봤는데? 왜? 아, 분명히 3개 샀는데 2개밖에 없어서요. 그 말을 들은 정희 어머니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설마 자신이 요구르트를 가져갔다고 의심하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정희 어머니는 요구르트를 만지지도 않았거든요. 유제품은 소화가 안 돼서 원래 안 드시거든요. 그리고 혹 드셨으면 어떻습니까? 그깟 요구르트로 하나 못 먹나요? 혹시 우진이가 먹었나? 우진이는 요구르트 안 좋아하는데 참 이상하네요.
수진 씨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정희 어머니를 의심스럽게 쳐다봤어요. 그 시선이 얼마나 불편했는지 정희 어머니는 괜히 죄 지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런 일들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어요. 며느리는 자꾸만 뭔가 없어졌다는 식으로 말했어요. 과자가 없어졌다. 반찬이 없어졌다. 우진이 간식이 없어졌다. 그때마다 정희 어머니를 의심스럽게 쳐다보는 거 있죠? 정희 어머니는 답답했습니다. 자신은 정말 아무것도 가져간 적이 없는데 왜 자꾸 의심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정희 어머니가 우진이와 함께 TV를 보고 있는데 우진이가 할머니 배고파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정희 어머니가 냉장고에서 사과를 깎아주려고 했는데 수진 씨가 벌떡 일어나더니 말했어요. 어머니, 그 사과는 우진이 도시락용이에요. 다른 걸로 주세요. 아, 그래. 미안해, 몰랐어. 괜찮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미리 물어보고 드셨으면 좋겠어요. 미리 물어보고 드시라고요? 정희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자신이 손주 간식을 주는 것도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뜻인가요? 하지만 정희 어머니는 또 참았습니다. 며느리 입장에서는 집안 살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싶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정말 견디기 힘든 일은 따로 있었어요. 며느리가 아들, 즉 정희 어머니의 아들에게 계속 뒷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어느 날 저녁 아들 민수가 퇴근해서 집에 들어왔는데 수진 씨가 바로 달려가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보, 오늘도 엄마가 또 그랬어. 뭘 어떻게? 냉장고 뒤지고 우진이 간식 찾고 정말 불편해 죽겠어. 정희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냉장고를 뒤진다고요? 자신은 그냥 반찬 만들려고 재료 찾은 것뿐인데 그게 뒤진다는 거였나요? 아들 민수는 피곤한 듯이 대답했어요. 엄마도 나이 들어서 그런 거야. 좀 이해해줘. 나이 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원래 그런 성격인 것 같아. 진짜 우리 집을 자기 집처럼 생각하시는 것 같다고. 자기 집처럼 생각한다고요? 정희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더욱 황당했어요. 여기가 자기 집이 아니라는 말인가요? 사실 정희 어머니에게는 할 말이 있었어요. 이 집 전세금 3억 중에 1억 5천만 원이 정희 어머니의 퇴직금이었거든요. 남편 없이 혼자 아들 키우면서 모은 돈이었어요. 그런데 며느리는 그 사실을 모르는 것 같았어요. 아니, 사실은 알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잊어버린 거겠죠. 아니면 당연하게 생각하게 된 거고요. 정희 어머니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며느리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게 되니까 너무 속상했거든요. 내가 뭘 잘못했나? 너무 참견을 많이 했나? 아니면 정말로 민폐를 끼치고 있는 건가? 정희 어머니는 자꾸만 자신을 탓하게 됐습니다. 혹시 자신이 며느리에게 부담을 준 건 아닌지, 혹시 자신이 너무 눈치 없이 행동한 건 아닌지. 그래서 다음 날부터는 정말 조심스럽게 행동했어요. 냉장고도 꼭 필요할 때만 열고, 우진이 간식도 며느리에게 허락을 받고 주고, 반찬도 며느리가 원하는 것만 만들고. 하지만 며느리의 태도는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차가워졌어요. 마치 정희 어머니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불편하다는 듯이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정희 어머니는 우연히 며느리의 전화 통화를 듣게 됐어요. 며느리가 친구한테 전화하는 걸 말이에요. 응, 진짜 힘들어. 시어머니가 집에 계속 계시니까 내가 손님 된 기분이야. 맨날 뭔가 만들어대고 우진이한테 온갖 거 다 사주고 내가 엄마 역할을 못하게 하는 것 같아. 그것도 그런데 솔직히 좀 이상해. 맨날 냉장고 뒤지고 없어진 거 있으면 모른다고 하고. 응, 맞아. 진짜 도둑 같다니까? 도둑 같다는 말을 또 들었어요.
이번에는 친구한테 하는 말이었어요. 정희 어머니는 그 순간 온몸이 떨렸어요. 며느리가 정말로 자신을 도둑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구나.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건 다음 말이었어요. 아니, 솔직히 말해서 우리 집에서 얹혀 사는 주제에 왜 이렇게 당당한지 모르겠어. 전세금 좀 보탰다고 해서 얹혀 산다고요? 정희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핑 돌았어요. 자신이 이 집에 얹혀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였어요. 전세금의 절반을 자신이 댔는데도 말이에요. 정희 어머니는 그때 깨달았어요. 며느리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요. 그냥 무료하게 얹혀 사는 늙은 시어머니. 집안일에 참견하고 냉장고 뒤지고 손주 간식 훔쳐먹는 도둑 같은 시어머니. 그날 밤 정희 어머니는 펑펑 울었습니다. 30년 넘게 혼자서 아들 키우면서도 한 번도 이렇게 서러운 적은 없었거든요. 내가 뭘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하나? 내가 정말로 이 집에 민폐만 끼치는 존재인가? 하지만 그래도 정희 어머니는 참았어요. 손주 우진이 때문이었죠. 우진이만큼은 자신을 진심으로 좋아해 주거든요. 우진이 없었다면 정말 견디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희 어머니는 그때 몰랐어요. 며느리가 뒤에서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를요. 그리고 우진이가 그 모든 걸 지켜보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곧 우진이가 할머니에게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줄 거거든요. 과연 어떤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자신의 집인데도 눈치 보며 살아야 하는 경험 말이에요. 정희 어머니가 바로 그런 상황이었어요. 정희 어머니는 며느리의 뒷말을 듣고 나서 완전히 위축됐어요. 이제는 정말로 조심조심 살기 시작했어요. 마치 남의 집에 얹혀 사는 것처럼 말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도 며느리 눈치를 봐요. 혹시 너무 일찍 일어나서 시끄럽게 한 건 아닌지, 혹시 부엌 쓰는 게 방해가 되는 건 아닌지, 냉장고를 열 때도 조심조심이에요. 혹시 또 뭔가 없어졌다고 할까 봐서요. 그래서 이제는 냉장고에서 뭔가 꺼낼 때마다 며느리에게 물어봐요. 수진아, 이 계란 써도 될까? 수진아, 우진이한테 이 우유 줘도 될까? 며느리는 그때마다 네, 괜찮아요라고 대답하지만 표정은 불편해 보여요. 마치 왜 자꾸 물어보세요? 라는 표정 말이에요. 정희 어머니로서는 정말 답답했습니다. 물어보면 불편해하고 안 물어보면 또 도둑질한다고 하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가장 힘든 건 손주 우진이와의 관계도 조심스러워진 거예요. 전에는 우진이가 할머니 배고파라고 하면 바로 뭔가 만들어줬는데 이제는 먼저 며느리에게 허락을 받아야 해요. 수진아, 우진이가 배고프다는데 뭔가 줘도 될까? 어머니, 저녁 먹을 시간이니까 간식은 안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진이는 실망한 표정을 지어요. 할머니가 왜 갑자기 차갑게 대하는지 이해할 수 없으니까요. 할머니, 왜 안 줘? 전에는 맛있는 거 많이 줬잖아. 정희 어머니는 그 말을 들으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우진이에게 설명해 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며느리 몰래 줄 수도 없고, 우진아, 저녁 먹고 나서 할머니가 뭔가 만들어 줄게. 하지만 저녁 먹고 나서도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며느리가 우진이는 이 닫고 자야 해요라고 하면 우진 그대로 따라야 하거든요. 이런 생활이 몇 달 계속되니까 정희 어머니는 점점 우울해졌습니다. 자신이 이 집에서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느 날 정희 어머니는 옛날 사진을 보다가 눈물이 났어요. 아들 민수가 어렸을 때 사진이었어요. 그때는 얼마나 행복했는지. 아들과 단둘이 살면서도 이렇게 외롭지는 않았는데. 그때 우진이가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왜 울어? 아니야, 우진아 할머니 안 울어.
울었어. 눈이 빨갛잖아. 우진이는 할머니 옆에 앉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할머니, 우리 엄마가 이상해. 왜? 전에는 할머니 칭찬했는데 요즘에는 맨날 아빠한테 할머니 험담해. 험담이라는 말을 들으니까 정희 어머니는 더욱 속상했어요. 8살짜리 아이도 느낄 정도로 며느리가 자신을 싫어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우진아, 어른들 일이니까 신경 쓰지 마. 하지만 할머니가 불쌍해 맨날 눈치 보고 우진이는 8살이지만 상황을 다 알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왜 갑자기 조심스럽게 행동하는지, 왜 예전처럼 자유롭게 해주지 못하는지, 그리고 며칠 뒤 우진이가 정희 어머니에게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아빠한테 그랬어. 뭐라고? 할머니가 우리 집에서 나가셨으면 좋겠다고. 정희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나가셨으면 좋겠다고요? 정말로 그런 말을 했니? 응, 엄마가 시어머니가 계속 계시니까 우리 가족이 편하지 않다고 했어. 그리고 독립해서 살고 싶다고도 했어. 독립해서 살고 싶다고요? 정희 어머니는 어이가 없었어요. 자신의 돈으로 마련한 집에서 자신이 나가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아들의 반응이었어요. 그럼 아빠는 뭐라고 했어? 아빠는 그럼 어떻게 해? 그랬어. 어떻게 했냐고요? 아들도 며느리 편이라는 얘기잖아요. 자신을 낳아서 키워준 어머니보다 결혼한 지 몇 년 안 된 며느리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정희 어머니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생각해보니 정말 답답했거든요. 이 집은 자신의 돈으로 마련한 집인데 왜 자신이 눈치를 봐야 하는 거죠? 왜 자신이 나가야 한다는 얘기를 들어야 하는 거죠? 정희 어머니는 그동안 참았던 모든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아들이 결혼할 때 전세금 1억 5천만 원을 선뜻 내준 것, 며느리가 임신했을 때 온갖 정성으로 보살펴준 것, 우진이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온갖 뒷바라지를 해준 것. 그런데 지금은 도둑 취급받고 얹혀 산다는 소리 듣고 나가라는 소리까지 듣고 있는 겁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정말로 민폐만 끼치는 존재인가? 하지만 정희 어머니는 아직도 참았어요. 혹시 며느리가 스트레스 받아서 한 말일 수도 있고, 혹시 우진이가 잘못 들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며칠 뒤 정말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우진이가 학교에서 돌아와서 할머니에게 지 엄마 핸드폰을 보여준 거예요. 그때 며느리는 외출을 하려는지 옷 고르는데 정신이 없었거든요. 할머니, 이거 봐. 뭔데? 엄마가 아빠한테 보낸 문자야. 정희 어머니는 핸드폰 화면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거기에는 며느리가 아들에게 보낸 문자가 떠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도 어머니가 또 그랬어. 우진이 간식 몰래 먹고 냉장고 뒤지고 진짜 도둑 같아.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지? 우리 집이 어머니 집인 줄 아나 봐. 도둑 같다는 말을 직접 본 거예요. 문자로 쓰여 있으니까 더욱 확실했어요. 며느리가 정말로 자신을 도둑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구나. 우진아, 이걸 어떻게 봤니? 엄마 핸드폰에서 소리가 나길래 엄마 가져다 주려고 문자를 봤는데 할머니 얘기가 있더라고. 우진이는 순수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할머니, 엄마가 왜 이런 말 써? 할머니는 도둑이 아닌데. 정희 어머니는 그 순간 모든 걸 깨달았어요. 자신이 아무리 잘해줘도, 아무리 참아줘도 며느리는 자신을 도둑이라고 생각할 거라는 거리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모든 상황을 8살짜리 우진이가 지켜보고 있다는 거였어요. 할머니가 도둑 취급받는 모습을, 할머니가 눈치 보며 사는 모습을 말이에요. 정희 어머니는 그때 결심했어요.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고. 이제는 정말로 할 말을 해야겠다고. 여러분,
정희 어머니가 어떤 결심을 했을까요? 과연 며느리와 아들 앞에서 어떤 말을 할까요? 그리고 이 가족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정희 어머니가 며느리의 문자를 직접 본 그날 밤,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30년 넘게 참고 살아온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정말 한계였거든요. 다음 날 정희 어머니는 평소와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반찬을 만들지도 않았고, 우진이 간식도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냥 방에서 가만히 앉아서 생각만 했어요. 며느리 수진 씨는 처음엔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어머니, 몸이 안 좋으세요? 아니야, 괜찮아. 그런데 오늘은 왜 반찬을 안 만드세요? 오늘은 수진이 내가 해봐, 나는 좀 쉴게. 며느리는 당황했어요. 평소에 정희 어머니가 모든 집안일을 다 해줬는데 갑자기 안 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날 저녁 아들 민수가 퇴근해서 집에 들어왔어요. 평소와 다르게 반찬이 별로 없었겠죠? 오늘 반찬이 왜 이렇게 적어? 수진 씨가 대답했어요. 어머니가 몸이 안 좋으시나 봐. 오늘 아무것도 안 하셨어. 민수는 어머니 방으로 가서 물어봤어요. 엄마, 어디 아파? 아프지 않아. 그럼 왜 오늘? 민수야, 저녁 먹고 나서 가족들이 다 모여봐. 할 이야기가 있어. 민수는 어머니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무슨 일인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심각한 분위기라는 걸 느꼈어요. 저녁을 먹고 나서 정희 어머니는 거실에 가족들을 불러 모았어요. 민수, 수진, 그리고 우진이까지요.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 정희 어머니는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30년 넘게 참아왔던 마음을 처음으로 털어놓는 순간이었습니다. 수진아, 너 내가 도둑이라고 생각하니? 갑작스러운 질문에 수진 씨는 깜짝 놀랐어요. 네. 갑자기 무슨 말씀을? 솔직히 대답해봐. 너 내가 도둑이라고 생각하지? 수진 씨는 당황해서 민수를 쳐다봤어요. 하지만 민수도 무슨 일인지 몰라서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정희 어머니는 조용히 말했어요. 우진아, 어제 내가 보여준 엄마 핸드폰 말이야. 순간 수진 씨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우진이가 자신의 핸드폰을 봤다는 말이잖아요. 그래, 내가 도둑이라며? 내가 냉장고 뒤지고 우진이 간식 훔쳐먹고 너희 집에 얹혀 산다며? 정희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주 차분하고 담담했어요. 그래서 더욱 무서웠어요. 어머니, 그게 제가 잘못 표현했어요. 그런 뜻이 아니라. 아니야, 수진아, 내 진심이 맞아. 나는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 알고 있어. 정희 어머니는 잠시 우진이를 쳐다봤어요. 8살짜리 아이가 이런 어른들의 갈등을 보는 게 안쓰러웠지만 이미 우진이는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민수야, 너도 마찬가지야. 내 아내 말에 어떻게 해? 그랬지? 민수는 깜짝 놀랐어요. 수진이와 나눈 대화를 어머니가 어떻게 아는 거죠? 엄마, 그게. 괜찮아. 나도 이해에 결혼하면 아내가 더 중요하지. 늙은 어머니보다는. 정희 어머니는 천천히 일어나서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뭔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낡은 노트 한 권이었어요. 이게 뭔지 아니? 가족들은 고개를 갸웃했어요. 이건 내가 30년 동안 쓴 가계부야. 민수, 내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기록이 들어있어. 정희 어머니는 노트를 펼쳤어요. 1995년 3월 민수 중학교 입학금 50만 원. 1998년 6월 민수 고등학교 수학여행비 30만 원. 2005년 2월 민수 대학교 등록금 500만 원. 정희 어머니는 한 페이지씩 넘기면서 읽어줬어요. 아들을 키우면서 들어간 모든 돈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2018년 10월 민수 결혼 전세금 지원 1억 5천만 원. 2019년 3월 수진이 산후조리원비 300만 원. 2019년 5월 우진이 돌상 200만 원. 민수와 수진 씨는 점점 작아졌어요. 자신들이 받은 도움이 이렇게 많았다는 걸 새삼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것도 봐. 정희 어머니는 다른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2022년 1월부터 지금까지 내가 이 집에 보탠 돈들이야. 전기세, 가스비, 반찬값, 우진이 간식비, 생활용품비. 정말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정희 어머니가 이 집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썼는지가요. 그런데 수진아, 너는 내가 도둑이라고 했지? 내가 우진이 간식 훔쳐 먹는다고 했지? 수진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럼 이제부터는 정말로 하나도 안 훔쳐야겠다. 네 돈으로 산 것도, 네가 만든 것도 하나도 안 건드릴게. 정희 어머니는 조용히 말했어요. 그리고 수진아, 너 나보고 얹혀 산다고 했지? 그럼 내가 낸 전세금 1억 5천만 원부터 계산해보자. 순간 분위기가 싸늘해졌어요. 민수는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엄마, 민수야, 나는 30년 넘게 너 하나만 보고 살았어. 내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하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지금 보니까 내가 착각했나 보구나. 정희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깊은 실망이 묻어 있었어요. 나는 이제 진짜 도둑이 되지 않으려고 해. 그러니까 내일부터는 내 것과 너희 것을 확실히 구분하자. 여러분, 정희 어머니의 담담한 폭로를 들은 가족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그리고 정희 어머니가 말한 내 것과 너희 것을 구분하자는 말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정희 어머니의 폭로를 들은 가족들은 모두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며느리 수진 씨는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자신이 그동안 시어머니에게 한 말들이 모두 드러났으니까요. 그런데 정희 어머니는 거기서 끝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수진아, 나는 너한테 궁금한 게 있어. 네? 너 내가 진짜 도둑이라고 생각해?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거야? 수진 씨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정희 어머니는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내가 5년 전에 들어간 보험이야. 만기 환급금이 500만 원이었는데 갑자기 해지됐더라고. 민수가 깜짝 놀라서 물었어요. 엄마가 해지하신 거 아니에요? 내가 언제 해지했니? 나는 해지한 적 없어. 정희 어머니는 보험 해지 서류를 보여줬어요. 거기에는 놀랍게도 수진 씨의 서명이 있었어요. 수진아, 이거 내 서명 아니니? 수진 씨는 서류를 보더니 당황했어요. 이건 어머니가 부탁하셔서. 내가 언제 부탁했니?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그때 어머니가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하셔서. 병원비? 나는 이런 비용들만큼 병원에 간 적도 없는데. 분위기가 점점 이상해졌어요. 수진 씨의 말이 앞뒤가 안 맞거든요. 정희 어머니는 또 다른 서류들을 꺼냈어요. 그리고 이것들도 봐. 신용카드 명세서들이었어요. 이건 내 카드 명세서야. 그런데 내가 쓰지 않은 돈들이 나가고 있어. 정희 어머니는 하나씩 짚어가며 설명했어요. 백화점에서 100만 원, 온라인 쇼핑몰에서 50만 원, 미용실에서 30만 원. 나는 이런 곳에 간 적이 없는데? 민수가 명세서를 자세히 보더니 깜짝 놀랐어요. 엄마, 이 카드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카드는 내가 가지고 있어 하지만 카드 정보는. 정희 어머니는 수진 씨를 쳐다봤어요. 수진아, 내가 알고 있지? 수진 씨는 점점 궁지에 몰렸어요. 어머니, 그게 제가 급한 일이 있어서. 급한 일? 무슨 급한 일? 제 친구들이랑 모임이 있어서 그때 돈이 없어서. 그럼 왜 내 허락을 받지 않았니? 그리고 왜 갚지 않았어?
수진 씨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정희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통장을 꺼냈어요. 그리고 이건 내 통장이야. 매달 생활비 명목으로 50만 원씩 나가고 있어. 그건 어머니가 주신 거잖아요. 내가 준 건 30만 원이야, 50만 원이 아니라. 정희 어머니는 통장 내역을 보여줬어요. 보니까 매달 20만 원 더 빠져나가고 있어. 내가 모르는 사이에. 민수가 통장을 보더니 놀랐습니다. 정말로 어머니가 말한 대로였거든요. 수진아, 이게 뭐야? 수진 씨는 이제 완전히 말문이 막혔어요. 더 이상 변명할 수가 없었거든요. 정희 어머니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진아, 내가 도둑이라고 했지? 그런데 진짜 도둑은 누구인 것 같니? 어머니, 너는 내 보험금 500만 원, 내 카드로 쓴 돈 180만 원, 내 통장에서 몰래 빼간 돈 360만 원, 총 1040만 원을 가져갔어. 전세금은 빼고도. 정희 어머니는 계산기를 보여줬어요. 정확하게 계산되어 있었어요. 그런데도 나보고 도둑이라고 했구나. 민수는 완전히 충격을 받았어요. 아내가 어머니의 돈을 훔쳤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거든요. 수진아, 이게 정말이야? 수진 씨는 결국 울음을 터뜨렸어요. 미안해요.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었다고? 무슨 일이 있었는데? 제가 빚이 있었어요. 빚? 카드 빚이 있었는데 갚을 돈이 없어서. 민수는 더욱 놀랐어요. 아내에게 빚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돈을 훔친 거야? 훔친 게 아니라 잠깐 빌린 거였어요. 나중에 갚으려고 했어요. 정희 어머니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3년 동안 잠깐 빌린 거였구나. 그리고 나보고는 도둑이라고 했고, 우진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할머니가 도둑이 아니라 엄마가 도둑이었네. 그 순간 모든 사람이 조용해졌어요. 8살짜리 아이의 말이 가장 정확했거든요. 정희 어머니는 우진이를 쳐다보며 말했어요. 우진아, 할머니가 도둑이 아니라는 걸 이제 알겠지? 응, 알겠어. 그런데 엄마는 왜 할머니 보고 도둑이라고 했어? 정희 어머니는 수진 씨를 쳐다봤어요. 그건 엄마한테 물어봐. 여러분,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시어머니를 도둑이라고 몰아붙인 며느리가 정작 진짜 도둑이었다니. 이제 이 가족은 어떻게 될까요? 며느리의 진짜 모습이 드러난 후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수진 씨는 계속 울고만 있었고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자신의 아내가 어머니에게 이런 짓을 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정희 어머니는 조용히 일어났어요. 이제 다 말했으니까 나는 내 방에 가서 짐을 쌀게. 엄마, 짐을 왜 싸요? 내가 여기 있으면 너희가 불편하잖아. 수진이도 나가라고 했고, 민수는 급하게 말했어요. 엄마, 그건 괜찮아, 민수야. 나도 이제 눈치 보며 살기 싫어. 정희 어머니는 정말로 방에 들어가서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넘게 모은 살림살이들을 하나씩 정리하는 거예요. 우진이가 따라 들어왔어요. 할머니, 어디가? 할머니는 할머니 집에 가서 살 거야. 할머니 집? 여기가 할머니 집 아니야? 정희 어머니는 우진이를 안아주며 말했어요. 아니야, 우진아 여기는 너희 집이야. 할머니는 다른 곳에서 살 거야. 싫어. 할머니 없으면 재미없어. 우진이는 울기 시작했어요. 할머니가 가면 누가 맛있는 거 만들어줄지, 누가 재미있는 이야기 해줄지 걱정됐거든요. 정희 어머니도 마음이 아팠지만 이미 결심한 일이었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서 눈치 보며 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때 민수가 들어왔어요. 엄마, 제발 생각을 다시 해보세요. 뭘 다시 생각해? 나는 이미 충분히 생각했어.
수진이가 잘못했어요. 제가 혼내줄게요. 혼내준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야, 민수야. 정희 어머니는 옷을 개면서 말했어요. 나는 3년 동안 도둑 취급받으며 살았어. 내가 뭘 잘못했나 싶어서 매일 밤 잠을 못 잤어. 엄마. 그런데 정작 도둑은 따로 있었구나. 그것도 내 돈을 훔친 사람이. 민수는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상했을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엄마, 제가 몰랐어요. 제가 바빠서. 바빠서? 민수야, 너는 내 아내 말만 들었어. 내 어머니 말은 한 번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어. 정희 어머니의 말이 맞았어요. 민수는 항상 수진 씨 편만 들었거든요. 앞으로는 달라질 거예요. 아니야, 민수야. 나는 이제 너희들한테 기대하지 않을 거야. 정희 어머니는 짐 싸는 걸 멈추고 민수를 쳐다봤어요. 나는 69살이야.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눈치 보며 살고 싶지는 않아. 그럼 어디서 사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정희 어머니는 이미 계획을 세워뒀어요. 예전에 살던 동네에 원룸을 하나 얻어서 혼자 살 생각이었어요. 그때 수진 씨가 들어왔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무릎 꿇고 사과할게요. 수진 씨는 정말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가지 마세요. 우진이도 울고 있어요. 정희 어머니는 수진 씨를 쳐다봤어요. 수진아, 너는 나보고 뭐라고 했니? 제가 도둑이라고 했어요. 그래, 도둑이라고 했지. 그런데 정작 도둑은 누구였니? 수진 씨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너는 나보고 얹혀 산다고도 했지?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야, 수진아. 정희 어머니는 짐 싸는 걸 계속했어요. 나는 너를 며느리라고 생각했어. 내 딸처럼 생각했어. 그런데 너는 나를 남처럼 생각했구나. 그게 아니에요. 아니야, 맞아. 너는 처음부터 나를 짐이라고 생각했어. 불편한 존재라고 생각했고. 정희 어머니는 잠시 손을 멈췄어요. 하지만 나도 이제 깨달았어. 나는 너희들의 짐이 될 필요가 없다는 걸. 어머니, 나는 내 돈으로 내 집을 얻어서 내 살림을 차릴 거야.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 거야. 정희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묻어 있었어요. 우진아, 할머니한테 와봐. 우진이가 할머니에게 달려왔어요. 할머니는 우진이를 정말 사랑해. 하지만 할머니도 이제 할머니 인생을 살고 싶어. 할머니 인생? 응, 할머니도 하고 싶은 일이 있거든. 친구들도 만나고 싶고, 여행도 가고 싶고. 우진이는 잘 이해가 안 됐지만 할머니가 행복해지고 싶어 한다는 건 알았어요. 그럼 할머니가 행복해져? 응, 우진아 할머니가 행복해질 거야. 정희 어머니는 우진이를 꼭 안아줬어요. 그리고 우진이도 가끔 할머니 보러 오면 되잖아. 정말? 물론이지. 할머니가 우진이 안 보고 어떻게 살겠어? 우진이는 그제야 조금 안심했어요. 정희 어머니는 짐을 다 싸고 나서 가족들을 다시 불러 모았어요. 내일 이사할 거야. 그리고 앞으로는 서로 연락하지 말자. 엄마. 아니야, 민수야. 연락하면 또 정만 들어. 나는 이제 새로 시작하고 싶어. 정희 어머니는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이건 전세금에서 내 몫이야. 1억 5천만 원. 그리고 수진이가 가져간 1,040만 원까지 합쳐서 1억 6,040만 원. 엄마, 그 돈은? 이 돈으로 내가 새 집을 구할 거야. 그리고 남은 돈으로는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할 거고. 정희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69살이지만 아직 늦지 않았어. 내 인생을 내가 살 거야. 여러분, 정희 어머니의 결연한 결심을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과연 이 가족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정희 어머니는 정말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정희 어머니가 집을 떠난 지 한 달이 지났어요. 처음에는 다들 마음 아팠지만 얼마 지나면서 가족들도 지낼만 했습니다. 특히 수진 씨는 이제야 자유로워졌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집안 분위기가 이상해졌어요. 뭔가 허전하고 적적한 거예요. 가장 먼저 변화를 느낀 건 우진이었어요. 아빠, 할머니는 언제 와? 우진아, 할머니는 할머니 집에서 사시는 거야. 언제까지? 민수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사실 어머니가 언제 돌아오실지 알 수 없었거든요. 우진이는 매일 할머니를 찾았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제일 먼저 할머니라고 부르는 게 습관이었는데 대답이 없으니까 너무 심심했어요. 엄마, 할머니가 만들어주던 김밥 먹고 싶어? 수진 씨가 김밥을 만들어줬지만 할머니 김밥과는 맛이 달랐어요. 우진이는 한두 개 먹고는 배불러라고 했어요. 엄마, 할머니가 해주던 이야기 들려줘. 수진 씨는 이야기를 해줬지만 할머니처럼 재미있게 하지 못했어요. 우진이는 금세 지루해했어요. 엄마, 할머니한테 전화해줘. 우진아, 할머니는 바쁘셔. 뭐가 바빠? 수진 씨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어머니가 뭘 하고 계시는지 전혀 알 수 없었거든요. 민수도 마찬가지였어요. 퇴근해서 집에 들어오면 왠지 모르게 허전했어요. 예전에는 어머니가 민수야, 일 많이 힘들었지? 라고 반겨주셨는데 이제는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여보, 오늘 저녁 뭐야? 김치찌개. 민수는 실망했어요. 어머니가 만들어주시던 다양한 반찬들이 그리웠습니다. 수진 씨는 요리를 잘 못했어요. 김치찌개만? 반찬 만들기 힘들어 나도 일하는 사람이야. 수진 씨도 어머니가 없으니까 모든 집안일을 혼자 해야 했어요. 그제야 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는지 깨달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반찬 만들고 우진이 간식 준비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이 모든 걸 어머니가 다 하셨던 거예요. 여보, 어머니한테 연락해봐. 왜? 그냥 안부 좀 물어보자. 민수는 어머니께 전화를 걸어봤지만 계속 꺼져 있었어요. 사실 정희 어머니는 휴대폰을 바꿨어요. 번호도 바꾸고 카카오톡도 새로 만들고 완전히 새로 시작한 거예요. 더 지나자 우진이가 밥을 안 먹기 시작했어요. 우진아, 왜 안 먹어? 맛없어. 엄마가 맛있게 만들었는데 할머니가 만든 게 더 맛있어. 우진이는 할머니가 그리워서 밥맛이 없었어요. 할머니가 만들어주던 따뜻한 밥과 국, 그리고 사랑이 담긴 반찬들이 너무 그리웠거든요. 학교에서도 친구들이 물어봤어요. 우진아, 할머니는 어디 가셨어? 요즘 안 보이시네. 할머니 집에 가셨어. 언제 오셔? 몰라. 우진이는 점점 우울해졌습니다. 할머니 없는 집은 너무 조용하고 재미없었거든요. 어느 날 우진이가 학교에서 돌아와서 울고 있었어요. 우진아, 왜 울어? 친구들이 할머니 없다고 놀려. 뭐라고 했는데? 할머니가 우진이 싫어서 도망갔다고. 수진 씨는 가슴이 아팠어요. 우진이가 이렇게 상처받는 줄 몰랐습니다. 그게 아니야, 우진아 할머니는. 할머니가 나 싫어해? 그래서 안 와? 아니야, 절대 아니야. 하지만 우진이는 믿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자신을 사랑한다면 왜 이렇게 오랫동안 안 오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그날 밤 우진이가 자다가 깼어요. 엄마, 수진 씨가 달려갔어요. 왜 그래, 우진아? 할머니 꿈 꿨어. 할머니가 우리 집에 왔는데 나한테 인사도 안 하고 갔어. 우진이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할머니가 정말 나 싫어하는 거야? 수진 씨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우진이가 이렇게 아파하는 걸 보니까
정말 미안했습니다. 민수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머니 없는 집은 정말 집 같지 않았어요. 뭔가 핵심이 빠진 느낌이었거든요. 어느 날 민수가 회사에서 동료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요즘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 집에서 좀 힘들어. 무슨 일이야? 어머니가 집을 나가셨어. 왜? 민수는 그 이야기를 하기가 부끄러웠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어머니를 도둑이라고 몰아붙였다는 걸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며느리랑 안 맞으셔서. 아, 그런 일 흔하지. 그런데 지금 후회되지? 응. 어머니 계실 때는 몰랐는데 없으니까 불편하지? 정말 그랬습니다. 어머니가 계실 때는 당연하게 생각했던 일들이 이제는 다 문제가 됐어요. 빨리 모시고 와. 나중에 후회해도 늦어. 동료의 말이 민수 가슴에 꽂혔어요. 그날 밤 민수는 수진 씨와 진지한 대화를 했어요. 여보, 우리 어머니 모시고 오자. 갑자기 왜? 우진이도 너무 그리워하고 우리도 불편하잖아. 수진 씨도 사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없는 집은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어머니가 오실까? 우리가 그렇게 상처드렸는데. 그래도 시도는 해봐야지.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연락처를 몰랐거든요. 여러분, 정희 어머니 없는 집의 모습이 어떤가요? 정말 뭔가 중요한 걸 잃어버린 것 같지 않나요? 과연 이 가족은 어머니를 다시 모실 수 있을까요? 정희 어머니를 찾기 위해 민수는 정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어머니의 친구들에게 연락해보고 예전에 살던 동네도 가보고 복지센터에도 문의해봤어요. 하지만 정희 어머니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하셨거든요.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혼자 살고 계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진이가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아빠, 나 할머니 찾을 수 있어. 어떻게? 할머니가 가끔 우리 학교 앞에 와서 나보고 가. 민수와 수진 씨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 응, 멀리서 숨어서 보시는데 나는 봤어. 우진이는 할머니를 몇 번 목격했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다가오지 않으셨거든요. 그럼 내일 학교 앞에서 기다려보자. 다음 날 가족들은 학교 앞에서 기다렸어요. 그리고 정말로 정희 어머니가 나타났어요. 멀리서 우진이를 지켜보고 계셨거든요. 엄마, 민수가 달려갔지만 정희 어머니는 피하려고 했습니다. 엄마, 잠깐만요. 민수야, 나는 이미 말했잖아. 서로 연락하지 말자고. 엄마, 우진이가 너무 보고 싶어 해요. 정희 어머니는 우진이를 쳐다봤어요. 우진이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정희 어머니도 마음이 아팠어요. 손주가 이렇게 울고 있는데 어떻게 모른 척 할 수 있겠습니까? 우진아. 우진이가 할머니에게 달려왔어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 정희 어머니는 우진이를 꽉 안아줬어요. 한 달 사이에 우진이가 많이 말랐더라고요. 우진아, 할머니도 보고 싶었어. 그럼 왜 안 와? 정희 어머니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수진 씨가 다가왔어요. 어머니. 정희 어머니는 수진 씨를 차갑게 쳐다봤어요. 무슨 일이야?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집으로 돌아와 주세요. 너희는 나보고 나가라고 했잖아. 그때는 제가 정신이 없었어요. 정희 어머니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수진아, 나는 이제 내 집이 있어.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집 말이야. 그리고 나는 지금 행복해. 아무도 눈치 보지 않고 도둑 소리도 안 들으면서 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정희 어머니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정말로 혼자 사는 게 편했거든요. 하지만 우진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나는 안 행복해. 우진아, 할머니 없으면 집이 너무 조용해.
맛있는 것도 없고 재미있는 이야기도 없어. 우진이는 가방에서 편지를 꺼냈어요. 할머니, 이거 읽어봐. 정희 어머니는 편지를 받아봤어요. 우진이가 직접 쓴 편지였습니다. 할머니께, 할머니, 보고 싶어요. 할머니가 없으니까 집이 이상해요. 엄마가 만든 밥은 맛이 없어요. 할머니가 만든 김밥이 그리워요. 친구들이 할머니 어디 갔냐고 물어봐요. 할머니가 나 싫어해서 갔다고 놀려요. 정말 나 싫어해요? 할머니, 우리 집으로 와요. 내가 엄마한테 할머니 괴롭히지 말라고 할게요. 내가 할머니 지켜줄게요. 할머니가 없으면 우진이는 너무 슬퍼요. 우진이가 정희 어머니는 편지를 읽고 눈물이 났습니다. 손주의 진심이 느껴지는데 어떻게 안 울겠습니까? 우진아, 할머니, 우리 집으로 와요, 제발. 정희 어머니는 고민했어요. 손주를 위해서는 돌아가고 싶었지만 또 그런 일이 반복될까봐 걱정됐거든요. 그때 민수가 말했어요. 엄마,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제가 보장할게요. 민수야, 너는 전에도 그런 말 했잖아. 이번에는 달라요. 제가 정말 깨달았어요. 수진 씨도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어머니한테 한 일을 생각하면 밤잠을 못 자겠어요. 수진아, 어머니가 얼마나 상처받으셨을지. 정말 죄송해요. 수진 씨는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없이 살아보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어머니, 제가 가져간 돈 다 갚을게요. 이자까지 해서요. 돈 문제가 아니야, 수진아. 알아요. 그래도 제가 그렇게 하려고요. 내가 바란 건 마음이야. 너의 마음 말이야. 정희 어머니는 수진 씨를 쳐다봤습니다. 너는 나를 진심으로 어머니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니? 수진 씨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자신이 시어머니를 어떻게 생각했는지를요. 어머니, 저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수진아, 이번에는 진짜 가족으로. 그 말을 들은 수진 씨는 펑펑 울었어요. 어머니,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우진이가 할머니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이제 우리 집으로 가자. 정희 어머니는 우진이를 보고 웃었어요. 우진아, 할머니가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 앞으로는 할머니를 도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진이가 할머니 편 들어줄 거야? 당연하지. 할머니는 도둑이 아니야. 우진이의 확신에 찬 대답에 모든 사람이 웃었어요. 그날 정희 어머니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어요. 이제는 정말로 가족의 소중함을 모든 사람이 깨달았거든요. 저녁을 먹으면서 정희 어머니가 말했어요. 나는 이번 일로 깨달은 게 있어. 뭐예요? 도둑은 물건을 훔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거더라. 어머니, 그리고 가족은 서로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야. 의심하고 경계하는 게 아니라. 수진 씨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는 정말 딸처럼 잘할게요. 그래, 우리 이제부터 진짜 가족하자. 우진이가 활짝 웃으며 말했어요. 이제 우리 집이 진짜 집 같아. 우진이가 활짝 웃으며 말했어요. 맞아, 이제 우리 집이 진짜 집 같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큰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진심은 결국 통한다는 걸 보여주는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가족은 서로를 믿고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의심과 불신은 가족을 망가뜨리지만 진심 어린 사과와 용서는 가족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거든요. 정희 어머니처럼 참고 또 참은 분들께 이 이야기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나 시어머니 사이에서 고민하는 분들께도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끼셨으면 해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들려주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따뜻한 이야기들이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어머나 사연이었습니다.